이번 선거는 결승전입니다. 이재명은 권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재명은 역시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이번 선거는 결승전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7번의 대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4번 지고 3번 이겼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기면 서로 똑같이 4번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이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는 그 중간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지형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정치 지형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 전제로 해놓고 보면 만약에 다 상상하기는 싫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선거 패배 이후에 패족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권하기까지 9년 걸렸습니다. 국민들이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기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준 기회를 5년 만에 다시 잃는다? 180석까지 줬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다시 보려고 할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새롭게 재편해서 회복하려면 최소한 지난번에 9년 걸렸는데 여긴 뭐 희망적으로 15년 썼는데 한 2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우리가 이기면 180석을 갖고 있는 그런 정권의 출발입니다. 이번에 180석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 이재명 후보는 어느 때보다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그런 지도자, 이게 결합이 되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런 개혁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다시는 우리가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참으로 어려운 선거입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했던 2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IMF 때, 탄핵 때, DJ 때는 DJP 연합을 해서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됐고 저쪽은 이인재까지 출마해서 저 표가 갈라졌는데도 39만 표밖에 못 이겼습니다. 지난번 탄핵 때 무조건 우리가 문재인 후보가 나가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표를 41% 받았습니다. 거기에 심상정 6.2% 받아서 우리 개혁 쪽이 받은 표가 47.2%입니다. 그런 반면에 소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합치니까 52.3%입니다. 저쪽이 분열되지 않았으면 그때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늘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승리의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가 50%가 넘습니다. 어려운 점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조사를 해보니까 정권 교체다 이렇게 보는 여론도 한 20% 가까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말 시대 교체의 전망을 잘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노무현이 시대 정신을 갖고 있었죠. 첫째는 변방의 장수입니다. 변방의 장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안에서 곱게 자란 선수가 아니고 변방에서 야전에서 야전사령관으로 하여튼 내가 꼭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변방에서 성장해서 그것이 중앙무대로까지 국민이 올려준 사람입니다. 노풍의 핵심은 권위주의 청산,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국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그 정신을 노무현이 딱 갖고 있었고 노무현이면 하겠다. 노무현은 세상을 바꿔볼 수 있겠네. 근데 노무현이 들은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 정신이라고 국민들이 느끼면서 노무현이 정권 재창출이지만 노무현으로 바뀌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이런 희망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 희망이 모여져서 투표장으로 간 겁니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그 사람의 성장해 온 건 역시 변방장수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삶도 뚫고 거기에서 성남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경기도지사에서 성과를 낸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성과를 냈냐? 거대 담론을 낸 게 아닙니다. 아주 꼼꼼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든 겁니다. 이재명은 권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표 민생개혁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면 그렇습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배달앱,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채무힐링센터,
재난지원금, 민간개발이익 환수 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을 꼼꼼하게 해온 겁니다. 저런 데서 목숨을 걸고 성과를 내온 사람이에요. 저런 민간개발이익 환수 이런 거는 대장동에서 처음에 4,600억 했다가 그 다음에 땅값이 조금 올라와서 이득이 조금 더 남을 것 같으니까 1,000억을 인허가를 하면서 1,000억을 더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나중에 재판할 때 그 개발하던 사람들, 화천대유의 대표가 와서 재판정에 와서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다 해놓고서 또 뺏어갔다고. 그래서 결국 기득권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적도 많고 그런 거죠. 저기 주목할 거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경기도 남쪽과 북쪽은 굉장히 경제력 차이가 큽니다. 경기도 남쪽에 분당, 수원, 안양, 용인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기업도 많고 잘 사는 동네입니다. 북쪽은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이런 데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벌써 공공기관 이전 15개 옮겼고 옮기는 것을 결정해서 진행 중인 지역 안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화 평화만을 중심으로 해왔던 그런 시대에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의 저항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성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주목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역시 노무현처럼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신천지 강제조사나 계곡 불법 영업소 이재명이 마음 먹으면 저런 일들을 설득도 하고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저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도덕성 문제의 질타를 굉장히 해봤습니다. 욕설한 거. 그것도 꼭 그 욕한 거에 사과도 많이 했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 형수한테 욕한 거잖아요. 형하고 싸운 겁니다. 왜 싸웠냐? 잘 아시다시피 성남 시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형하고 싸운 겁니다. 그걸 막는 거죠. 그래서 그 욕설까지 하면서 독하게 그건 물론 굉장히 잘못입니다만 독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11년간 단 한 차례 친인척 비리도 없고 대장동의 비리라고 막 걸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거기에 돈 몇 푼 받고 무슨 뭐 개입하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거기에 돈 몇 푼 받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7살 때 저쪽에 있는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에 부제로 붙은 건데 뭐라고 일기에다 쓰냐면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어려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워낙 어렵게 살면서 가능성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17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사법고시대하고 사법연수원을 갑니다. 이렇게 어렵게 제도권 바깥에서 떨어져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이랬던 친구가 사법연수원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판사, 검사를 할 수 있었던 성적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길로 안 가고 노무현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인권 노동 변호사 하자 이렇게 결의하고 성남으로 간 겁니다. 저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를 저렇게 던질 수 있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저는 저 책 두 권 중에 어떤 거라도 한 번씩 보시고 그 주변에도 좀 권하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후보가 상식 대 비상식의 선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상식입니까? 저 지금 수사받는 게 가족 다 해가지고 8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 윤우진 수사 방해 의혹, 월성원전 수사 사주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이런 거 받고 있고 저 전두환 찬양 민주주의 뭐 1일 1망언 저거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안중근 보고 또 윤봉길 의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식이 없는 사람이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상식 대 비상식의 싸움입니다. 검찰주의자 대 실용주의자의 싸움입니다. 검찰이라는 게 뭡니까?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과거에 한 일을 재단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뭐냐면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DNA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과거와 미래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 기후위기 이런 전환 속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불공정에 맞서고 기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균형 발전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 그거는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고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바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 자신을 실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반문, 응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과 오직 민생, 국민의 삶을 주장하는 이 선거 저는 이런 대치전선이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이런 성격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면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내 삶을 지켜주는 정권, 내 삶을 지켜주는 이재명이 되면 정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해나갈 수 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방향과 노선은 이렇게 확실히 잡고 이재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서 주변에 홍보하고 우리의 노선을 알리고 이런 과정이 이번 대선이 돼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